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제 몇 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뇌물로 의심받는 물건들이죠. 김 씨가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른바 나토 목걸이의 경우 모조품이란 김 씨의 해명과 달리 서희건설 측이 사줬다는 자수서까지 제출됐는데요. 이 밖에도 김 씨가 숨겨둔 것으로 의심받는 또 다른 명품 시계 구매자를 MBC가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직접 시계를 건넸더니 김건희 씨가 좋아했다고 말했는데요. 첫 소식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품 시계 바쉐롱 콘스탄틴 구매자인 서모 씨가 지난 2022년 9월 찍어둔 사진입니다. 서 씨가 두 개의 시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사진의 장소가 서울 롯데월드 타워 안에 마련된 VIP 전용 공간이었고 자신이 구매한 건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여성용 모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계는 운전을 하다가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판이 45도가량 기울어지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서 씨는 이 시계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나온 빈 상자에 담겨있던 시계라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먼저 자신에게 시계를 대신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합니다. 서 씨는 MBC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목 모임에서 김건희 여사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자신이 찬 또 다른 초고가 브랜드 파텍 필립 시계를 보고 외국에 나가려면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계는 얼마나 하냐고 가격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 씨는 자신이 바쉐롱 콘스탄틴의 VIP 고객이라며 싸게 사줄 수 있다고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직접 바쉐롱 콘스탄틴 매장에 연락해 영부인이 사용할 시계인데 할인이 되냐고 물었고 매장에서 스위스 본사와 논의한 끝에 5천만 원대 시계를 3,500만 원에 주문할 수 있었다는 게 서 씨의 주장입니다. 서 씨는 2022년 9월쯤 다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은 서 씨 운전기사의 차량 운행 일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서 씨가 코바나 컨텐츠에 2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시계를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계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제 진짜 아주 흥미로운 뉴스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JTBC에 귀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했잖아 또. 귀신 아니고? 귀인. 네. 지난번에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택배 기사분의 아주 귀중한 제보가 있었는데 네. 또 JTBC에 반클리프의 직원분이 또 큰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4월이에요. 일찍 들어왔네요. 지난 4월? 예. 근데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수사 대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도 필요했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도 보고서 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침착하게 특검에 또 제보를 하라고 제보자에게 권하기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큰 단독이 나왔죠. 그놈의 반클리프. 나토 순방 때 차고 갔던 그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처음 해명은 김건희가 지인에게 빌렸다. 대통령실 해명 그렇게 나왔고 나중에는 모조품이다라고 했고 조사받으러 가서는 내가 짝퉁 사서 엄마 최연순 줬던 걸 다시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특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네, 그 관련된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서희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우습게 소리를 했죠. 근데 방송도 나중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야 진짜. 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데. 대단하다. 잘 안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자막이랑 좀 나가서 아마 대체로 좀 들으셨거나 이제 잘 보셨을 텐데 그 반클리프라는 아주 비싼 브랜드의
이 저 직원이 사러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줄 사람이 50대인데 30대처럼 젊어 보인다. 30대처럼 보이는 키 크고 멋진 여성, 50대 여성이다. 예. 네, 지금 댓글에 30대처럼 보이는 50대는 정영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벌써 50대예요? 아, 땡큐. 네. 50대요? 네? 50 됐죠. 오, 이야. 왜요? 우리 봤을 때부터 30대였던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되게 때. 젊었을 때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옛날에. 맞아요. 이제 세월이 근데-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전혀 안 늙었네. 많이 지났어. 잘생겼네요, 저. 자, 여러분 아유. 집중하세요. 자, 반클리프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 네. 구매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반클리프 직원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 어떤 여성이 찾아왔대요. 대선 다음 날. 근데 이 여성은 원래부터 그 반클리프 매장에 VIP죠. VIP 자주 와서 이거 사고 우리 그 막 클로버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모델들 사고 뭐 이랬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서희건설의 회장 이봉건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비서진이 비서실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서 중에 왕고. 그러니까 그 최모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성의 어머니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최 비서실장의 모녀는 원래 이 반클리프 매장의 VIP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 최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혼자 이 매장을 찾아왔대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니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추천 좀 해줘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들을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6천만 원 가까이 하는 목걸이는 우리나라에 몇 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평소에 이런 거 사시던 분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평소에 사던 것보다 너무 고가고 하니까 대선 다음 날 이런 걸 사러 와? 혹시 김건희 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너무 이렇게 너무 연기에 몰입하는 거 같아요. 그래 재밌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 엄마가 이 딸인 최 비서실장을 데리고 같이 매장에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딸의 컨펌을 받는 거죠. 이걸로 봤어.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어라고 한 다음에 또 회사의 컨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고가였어.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보다는 좀 고가였나 커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의 컨펌이 필요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매장에서 막 상품권으로 사시면 조금 할인돼요. 이런 거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상품권으로 사면 왜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가 아니라 깡을 하려고 세탁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보통 이러한 명품 브랜드 매장은 백화점 VIP 카드가 있어도 할인이 안 됩니다. 할인이 그러니까 안 저희가 돼요? 예를 들어 보통 VIP 카드 있으면 일반 매장에 가서는 5%, 7%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콧대가 높아서 카드로 해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할인도 안 그래요? 되고.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는 게 좀 보통보다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한 2, 보통 3%씩. 5%, 뭐 2, 3%.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그냥 싸게 사서. 아예 그 매장에서 사시겠어요? 상품권으로 사시겠어요? 상품권 아저씨 불러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네. 야 진짜 많이 해봤나 봐요. 어떻게 잘 알아요? 건너- 원래 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다. 깡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사겠다고 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 앞에 있는 구두방에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품권을 게- 샀잖아요. 그 구두방 아저씨를 불러다 줬어요? 불러다 줘요. 그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다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그럼 이제 불러 뭐 무슨 상품권 하시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불러다 줘요. 그러면 아저씨가 들고 와가지고 현금 착착착착 세고 알겠습니다. 그 상품권 착착착착 주면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어차피 카드 써도 할인 안 되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뭐 한 5천만 원씩 사갖고 그러면 한 그걸로- 뭐 몇백만 원이라도 근데 할인을 이거는 받을 너무 수 있으니까. 착한 해석이고 내가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여기는 좀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회장한테까지 컨펌을 받습니다. 회장님 상품권으로 이렇게 사시면 좀 더 할인되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회장이 오케이 고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이 매장이 잠실 롯데백화점이거든요. 네. 그럼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현금을 가지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사요.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또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내고 또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드디어 이제 매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아까 추적을 말한 피하기 것처럼 위해서. 뭘 이렇게 할인 받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네. 추적을 피한다는 건데 그 앞 단계가 또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그 현금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이 이제 A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A라는 곳에서 나온 그 현금을 들고 신세계 상품권을 사고 롯데 상품권 사고 이제 이 두 단계만 더 거치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고 A
B, C 이런 식으로 거쳤다가 신세계와 롯데상품권으로 바뀌어요. 현금도 몇 번. 예, 현금도 돌렸다는 거예요? 몇 번을 뒤집어요. 예, 그리고 이때도 돈을 신권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면 신권이 나오는데 회사 같은 데서 나올 때는 이게 신권 아니고 헌돈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런 돈들이 막 섞여가지고 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기네는 딴에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거죠. 누구 돈인지를 누구든지 확인하지 모르게. 못하도록. 예. 현금조차도 이제 좀 네, 현금 세탁도 먼저 세탁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상품권도 한 2바퀴 정도 돌리고. 네, 그렇게 돌리고. 추적 좀 안 되게. 네, 어제 전문 용어 나오는데 돌리고 2바퀴 네. 돌리고 3바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란 그리고 또 이 명의도 구매자의 명의 보통 이렇게 비싼 명의도. 거 사면 보증서 주고 네, 거기에 뭐 고객님 정보 등록할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최 비서실장 어머니 명의로 이 구매 내역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게 평소에도 자주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물건 들어오면 전화해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최 비서실장의 컬러링이 서희건설 그 홍보 BGM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걸면 서희건설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오래나 그러니까 서희건설 관계자라는 거를 그 매장 직원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대요. 아, 전화- 서희건설 그분 오신다. 전화 연결하면 저희 건설 뭐 스타일스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랬고 근데 이제 어쨌든 회장 근데 컨펌까지 6바퀴 받아서 돌렸어. 엄마 명의로 이거를 샀다. 아 그렇게 돌리고 돌렸는데 전화는 서희건설이고. 네. 그 평상시엔 이렇게 안 샀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엔 또 뭐예요? 그 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지는 어머니부터 직접 누군가를 전달돼야 되는데 네, 그 네. 중간 과정이 또 몇 바퀴가 또 돌아가요. 아 사람이 또. 네, 신분권이 이제 또 들어가 그래요. 있으니까. 네. 아유 참 목걸이 하나 하기 힘들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차고 나가야 되나? 어머 예쁜데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서희건설이 이런 일을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즉 목걸이뿐만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죠? 몇 바퀴씩 돌리잖아요. 아 돌려본 게 한두 번 돌려본 솜씨가 그렇죠. 아니다. 여러 번 돌려본 솜씨예요. 그 김건희 씨한테 조그만 파우치 갖다 준 최재형 목사가 네. 돌리고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특히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건설사들이 이럴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인허가 관련돼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진짜 항상 이런 거 전 정권 뭐 털고 하다 보면 건설사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네. 딸만 셋이잖아요. 네.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으면 첫째 딸의 남편이 검사잖아요. 둘째 딸의 남편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건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 예. 그리고 셋째 딸도 남편이 판사예요. 이분 사위가. 회장 일가. 네. 네, 네. 그래서 이 셋째 딸은 또 자기가 검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조 라인들이 아, 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네, 그래서 서희건설이 모든 소송에서 맨날 이긴다고. 근데 소문이 막 자자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희건설이 사실 건설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조금 우리들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자기네가 이긴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더라고. 나 옛날에 서희건설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졌어요? 아니,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쪽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판검사가 그냥 질비하구나 여기. 네, 네.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영화 있잖아요. 최민식이 모델인가? 최민식 아들 검사로 키우잖아요. 검사 만들려고 아, 맞네. 어떻게든 노력하죠. 아니 그 어쨌든 이런 집은 건설회사 하는 데는 항상 판검사들을 사위를 맞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서희란 이름도 이름이 희자가 딸이 셋이니까 네. 희가 셋이다 해서 서희로 아, 지었대요. 진짜요? 네, 그런 하나 둘 어, 셋. 서희 할 그런 때? 소문이 있어요. 예. 희가 셋이어서 하나, 둘, 서희 네, 할 서희 때? 할 때 서희. 예. 세희 그렇으면 좀 그러니까 예, 그래요? 서희로. 예. 근데 아무튼 특검이 이런 진술을 다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장모집에서 모조품 찾고 딱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증거인멸 하고 있구나. 너무 그치, 이제 눈에 그치. 빤하게 보였던 거고 이게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되려고 하니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본사를 폐쇄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 서희건설에서 도대체 왜 이 6천만 원이나 되는 목걸이를 선물로 뭐 줬을까?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딸이 서희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사위가 검사, 둘째 사위가 판사, 셋째 사위 판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위 중에 이제 박성근 전 검사가 있는 거죠. 첫째 사위가 맞사위가, 봐요. 예. 맞사위가 이 박성근 전 검사가 이 대선 직후에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돼요. 네.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 비서실장 인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장애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전직 검사님을 딱 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면서 막 박수 하면서 이거 소개를 해요. 아니 본인 비서실장인데 네. 말이 안 되죠. 네. 본인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혹은 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보내준다는 것도 좀 이상. 제가 아첨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회장님께서 임명해 주시면 저는 뭐 누구를 보내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쓸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써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겠죠.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정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그 장제원 실장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누구를 내려보내줘도 저는 알아서 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니까 그때도 사실 저 얘기 들으면서 좀 네. 비판적으로 맞아요.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게 뭐냐 왜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낙점을 해달라고 하냐 저게 자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본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이 났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 여러 차례 딴 데서 그런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님 저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사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갔으면 절대 대통령 그거 못했을 거예요 비상계엄. 왜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저 때부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고 네. 그 결과는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수사 대상자가 된 거죠. 저기서는 일단은 뭐 대통령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박성근 검사를 보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은 박성근 검사를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병우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열심히 잘 살 때 네.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네. 이제 막 그 힘을 발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병우도 욕하고 박성근도 욕하고 싸잡아서 많이 이제 욕을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실제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자기 그럼 대통령실에 안 넣고 국무총리실에 넣겠느냐. 그거는 김건희의 그 입김 때문에 대통령실에는 안 넣고 자기들 싫어하니까 그냥 국무총리 한 자리는 하나 줘야 되겠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넣은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걸이도 그쪽에서 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나는 이 보도를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주장했던 거, 네. 이거 뭐 그 모조품이다. 네. 지인한테 빌렸다. 네. 그러다 또 모조품이다. 뭐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사서 줬다. 네. 근데 그거는 또 뭐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샀다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맞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갖다 놓은 거잖아, 그거를. 네, 네. 야, 그렇게까지 대통령 부인이 머리를 써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받았던 것들과 똑같은 모조품을 사다가 갖다 놓으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보고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가 깨질 테니까 이거를 가짜를 사다가 모조품을 갖다 걸어놓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도대체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범죄자구나. 범죄 집단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좀 씁쓸해. 너무 좀 슬퍼. 네, 네. 그 과정을 듣는 게 아, 그가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혐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면 또 이거 하나만 신경 쓰겠냐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래저래 피하려면 신경을 다 써야 될 텐데. 못 피하죠. 반대로 네. 아까 이게 제보가 4월 달에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특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목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숱한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혼자 쇼를 한 거죠. 결국은 이게 구속 사유의 하나의 또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이분 비서실장 될 때도 말이 많았던 게요. 검사가 비서실장 된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사위 이 사람. 네네. 네. 차관급 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을 부르거나 차관들 또는 이제 실장급들을 부를 수 있거든요. 비서실장 정도 돼도 각 부처에 국토부에 뭐 제1 무슨 실장 들어와 보세요.
뭐 산업부에 누구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네, 네. 즉, 네. 회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자리다. 충분히 라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관매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매직이죠. 저는 이 목걸이보다 더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걸이 하나면 너무 싸죠. 너무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네. 이 그 우리 안동김 씨 세도정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부탁하러 가잖아요. 네. 부탁하러 갈 때는 뭐 갈비짝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선물 하나 들고 와요. 근데 가서 그것만 주느냐? 아니야. 우리 경기도에 논이 한 50마지기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맛배기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입장료 정도. 네. 아, 근데 서희에서 진짜 좀 오랫동안 좀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뿐만 아니라 네. 그 건진법사가 운영했던 네트워크 본부 캠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서희 건설이 갖고 있는 아, 서희 그래요? 타워. 장소 예. 장소. 양재동 캠프라고 불렸던 그 아. 캠프가 서희타워 2층에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종류의 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아. 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 이봉관 이 서희건설 회장은 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B 때 조찬기도회 같은 거 의장해서 그 네. 주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였을까? 여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건물 안에 건진법사의 사무실을 캠프를 차렸을 뿐만 아니라 네. 여기 와서 굿도 했다.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근데 보면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 건진이 나오고 또 통일교 나오고 네. 신천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예, 나오고 예. 그런 거 하면 또 정통교단도 뭐 압수수색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통합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합. 그러니까 대통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막 예를 들면 정통교단 같으면은 도저히 인정할 수 건진이나 없는. 그 천공 같은 정광훈 사람에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뭐 사주 팔자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였죠? 불당에 있던 일본신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권력 아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막 짬뽕으로 섞여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정권 뭐 지금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전광훈 뭐 이게 뭐 정광훈 목사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 신도들 앞에서 교회는 뭐 그 가스라이팅 받으러 오는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단이 가만히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믿음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죠, 뭐. 예. 그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영화 같은 게 많이 안 나오겠어요. 예. 빗대어 가지고 이거 뭐 파묘나 곡성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아. 오컬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컬트도 저희가 좋아합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빨리 김건희 얘기 넘어가고 사면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워낙 뭐가 많아서 그리고 댓글에 반클리프랑 그라프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 목걸이. 헷갈리지만 두 개 다 네, 비싼 거죠. 아, 두 개 다 한 6천만 원 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액수도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반클리프는 나토 순방 때 차고 간 그 눈꽃 모양 목걸이 저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오른쪽. 네, 그라프는 다이아가 촘촘촘촘촘하게 목을 두르고 있는 거. 아, 뭐 큰 게 뭐. 통일교에서 테니스 테니스 목걸이 테니스 목걸이라고 하죠. 저런 거. 테니스? 보통. 네. 테니스 칠 때 저걸 매요? 테니스 선수들이 금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치잖아요. 그때 옛날에 뭐 사라포가가 슈테피 그라프가 옛날에 테니스 선수 아, 있었죠. 슈테피 카레다가 하고 그라프. 왔다. 아,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래서 저렇게 약간 마르티나 힌기스. 스위스 출신입니다. 힌기스는. 언제적 사람 안드레아 같이. 네, 아가씨 있죠. 아가씨 남자야. 네, 아가씨인데 남자예요. 그 제일 위에 비오는 보리가 있습니다. 보그, 비오는 보그. 아, 거긴 모르겠네요. 아가씨랑 맨날 싸우던 사람 하나 있는데. 맞아요. 아, 라이벌 하나 있었는데. 네. 여튼 너무 네, 아 그래서 둘은 다른 거고요. 네.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나토 순방 때 그 한 걸 보고 논란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빌렸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통일교에서는 네, 안타까 왜 그라프를. 정부인이 목걸이를 빌려서 차냐라고 해서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게
그라프 목걸이인 겁니다. 둘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입장에선 게이드가 아니었겠어요? 이미 진품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건 뭐 들은 빌렸다고 얘기라서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영분이 된 다음에 뭐 입을 옷도 없고 장식품도 없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영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장모 집에서 또 나온 게 시계에 대한 뭐 시계도 박스가 있고 나왔다잖아. 또 다이아몬드도 무슨 많이 시계였지, 크고 바쉐론, 콘스탄틴. 아니 근데 난 이 얘기를 듣 때마다 네. 우리가 왜 이 명품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모님한테 그라프, 사드리세요. 무슨 아펠, 그다음에 네. 무슨 콘스탄틴,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굉장히 뭐랄까 위화감. 이게 뭐지 도대체? 아 누가 반클리프 앞에 네덜란드 축구 선수 이름이냐고. 반페르시 이런 거냐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바쉐론 콘스탄틴 얘기를 짧게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오빠의 김진우의 장모 집 압수수색할 때,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의 장모. 네, 압수수색할 때 그 짝퉁 반클리프가 나왔고요. 예.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나왔고요. 네. 다이아도 나왔고요.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계 상자와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시계는 아니고. 시계는 아니고 네. 시계 박스와 보증서. 근데 이 브랜드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집었다 하면 3천인 브랜드예요. 아. 1, 2천짜리 시계 브랜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바쉐론 콘스탄틴이. 네. 그래서 이게 시계 보증서에 뭐 모델명이랑 가격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뭐 여튼 그 산 이력이 있는 그 보증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특검이 추적을 합니다. 누가 산 거야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60대 남성 서모 씨가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산 모델은 여성용 모델인데. 아, 남성이 샀는데 네. 여성용 모델을 샀다. 네, 그래서 당연히 추적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 사람 잡아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누구야? 왜 샀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로봇계를 수입하는 아유, 진짜 복잡해지지만. 로봇계를 수입하는 수입 로봇계는 업체의 또 뭐야?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022년 9월인가 그때 네. 윤석열 씨가 한창 네. 개 로봇개를 뭐 경호하는 쪽에서 쓰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때 1,800만 원어치 그래서 계약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회사랑. 기획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위해서 로비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뭔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수입하는 로봇계 수입 업체랑 대통령실 경호처랑 수의 계약을 맺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석 달간 한 1,8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근데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왜 경호처에 로봇계를 써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 과학 경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 기술의 첨단화가 필요합니다. 경호 체계를 좀 우리가 선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서모 씨가 그 시계를 산 사람을 알린 서모 씨가 이 로봇계 수입 업체의 대표였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제 고액 후원금, 1,000단위의 후원금도 냈고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던 네. 아주 가까운 인사를 알려줬고 김건희 씨랑 오랜 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아크로비스타도 좀 드나들었다고 네네네. 하고.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주장하기로는 내가 그거를 내 돈 주고 사서 김건희한테 뇌물로 준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나한테 내가 영부인 신분으로 고가의 시계를 사기가 좀 그러니까 돈을 줘서 자기가 일종의 대리구매를 해서 줬다. 3,500만 원. 네, 3,500만 원에 싸게 사서 대리구매를 해서 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죠. 네. 이 일단, 사람은 네. 이 비상겸 이후에 유튜버를 전환했죠. 개몽돼가지고. 개명돼가지고 전환했고 지금 아마 네.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취임식 사진이 하여튼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취임식 사진을 잘 맞습니다. 분석하면 거기 사람들 거기 다 사람들 다 잡아놓으면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계 이거 뭐 저 용산에 계약한 거는 뭐 이거 1,800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고 아마 요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사업들을 했겠죠, 그죠? 지금 용산에도 우리 이렇게 납품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도 뭐 이렇게 한번 사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었겠지. 뭐 이게 1,8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걸로. 이분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내가 가서 사서 네. 전달해 준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상괴에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를 통해서 그것도 60대 남자한테 내가 찰 시계를 그 남자한테 가서 사오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런 경우 보셨어요? 한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자기보다 젊고 야 너 센스가 있으니까 가서 좀 봐서 이쁜 거 좀 사와봐. 나 대통령 영부인이 갈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60대 남자한테 가서 당신이 가서 사와서 그걸 나한테 전달을 해라는 것들은 로봇 개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봇 개장수. 로봇 개장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2022년 9월에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부인인데 왜 아크로비스타? 2022년 9월이면은 그럼 대통령 용산에 들어갈 때인가? 관저 있을 때야 되잖아요. 네. 6개월 지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니까 안 들어가 있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타임이 있나? 조금 아 애매해요. 그럼 그랬을 네. 수는 있겠구나. 네. 관저에 안 들어가 있을 때인가요? 그때 뭐 그건 뭐- 용산 관절을 새로 짓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언제 들어간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입주 시기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그 시기를 좀 찾아보세요. 예, 예. 걔들은 이거 경호 잘했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날에 또 목걸이가 화제가 된 네네. 날이었죠. 목걸이가 지금 뭐 어떤 목걸이입니까? 아 일단 지금 오늘 사실 검찰 특검에서 기소를 한 부분은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그라프라는 목걸이인데 그라프. 그와 관련된 얘기가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갑작스럽게 그 나토 순방 때 처음에 나토 목걸이죠. 예, 나토 목걸이라고 부르죠.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인데 그 목걸이를 왜 특검이 그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찾았는데 가품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서 가짜라고. 여러 번 해명이 처음 논란이 됐을 때도 바뀌었던 게 뭐 처음엔 지인이다, 뭐 한국에 있는 지인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엄마에게 그러니까 가품을 홍콩에서 2010년경에 사서 엄마에게 줬던 거를 굳이 나토 순방 가려고 그걸 빌려서 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진짜 목걸이가 나온 거죠. 서희건설이라는 곳에서 네. 서희건설에서 그때 당시에 서희건설 측에서 6천만 원을 줘서 2022년에 구매를 해서 선물을 했던 것이고 네네네. 그 서희건설의 맞사이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일을 했었고 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그때만 해도 샀다는 것만 얘기가 나왔었지 이게 진품이 어떤 건지는 몰랐거든요. 특검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서희건설이 샀던 진짜 목걸이하고 네. 그다음에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짜 목걸이 그리고 서희건설 측에서 저희가 사서 김건희에게 줬습니다라고 자수서까지 세 개를 딱 내민 겁니다. 아 오늘 있었던 영장 실질심사 낮에 네. 했던 실질심사에 특검이 그걸 가져가서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제출한 건가요? 네. 아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여지가 많죠. 네. 그 기본적으로 특검 쪽에서는 이걸 확보한 것이 아마 오늘 이전에 이미 다 확보를 해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그 특검에 출석해가지고 네.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거짓말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거짓 변명을 들으면서 참 특검 측 관계자들이 얼마나 좀 뭐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날 1차 조사 후에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네. 특검에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겠다. 네.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이런 증거로 승부를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신문에서 그런 증거가 제출됐을 때 김건희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 측 그 변호인들이 표정이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특검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부 저희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지금 일부 언론 모 언론에서는 이미 그 매장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를 해놨었는데 그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비해 가지고 보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도를 하면 증거 인멸이 될까봐 특검 쪽에만 좀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특검 쪽에서는 이미 그 매장 종업원 진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려던 것도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최소한 며칠 전에는 이 정도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그 실물까지도 확보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걸 아마 오늘 그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순간까지 아마 그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8번 거짓말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제 9번이 된 거예요. 9번. 그냥 실물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죄자가 한 사안에 대해서 9번을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이 서희건설의 비서실장 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어머님이랑 같이 이걸 이제 백화점에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1년에 한두 개 팔리는 거 비싸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샀냐면
현금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산 다음에 네.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걸로 다시 또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세탁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굳이 서희건설이 그냥 사서 선물해 주면 되는 건데 세탁을 해서 좋다라고 하는 건 이 전달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자기들도 알았고 받는 사람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실물까지 확인했다는 건 서희건설이 다 토설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줬어. 달라고 하니까 어떤 요인이 있었으니까 줬겠죠. 근데 거기 또 자기 그 사위까지 큰 사위라고 얘기하던데 큰 사위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좀 자기의 양형을 줄이는 아니 범죄 사실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김건희가 자기 발등 찍은 거죠. 서희건설을 믿었겠죠. 거기는 안 그러겠지. 근데 서희건설이 김건희를 도와주려고 하던 게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수사를 급하게 한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사에서 해당 녹취를 입수했을 때가 4월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4월이요? 올해 4월. 지금 8월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언론사에서도 아마도 특검 측이 출범하자마자 이 사실을 알렸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에 그 같은 목걸이가 팔린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로서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30대인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키 큰 멋쟁이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아,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비서 그 살아온 서희건설 측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고 직원들을 물으니까 그건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 왜냐하면 VIP 할인을 해주는데 VIP가 누구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IP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매장에서 나중에 혹시 그 김건희 아니야?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의 얘기가 맞던 거죠. 김건희씨가 왜냐하면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VIP야. 근데 이런 걸 목걸이를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그 당시만 해도 김건희라는 인물에 대한 세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김건희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그 추정이 하필이면 맞은 거죠. 정확히. 참 특검 측이 아마 야속했을 것 같은 게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특검은 저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확보하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마지막으로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 스모킹 건이 아니라 이 정도면 스모킹 캐년이죠. 그냥 쏴버린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지어서 생각해보면은 양 변호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던가 그 이외의 범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범죄 사실이거든요. 근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왜 넣었을까? 이게 증거인멸의 정황이라던가 뭔가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면 특검은 어느 정도 최소한 매장 종업원의 진술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중에 구속의 사유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 목걸이 나오고 이런 거 보고 이거 바꿔치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욱 교수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반클리프 목걸이가 6천만 원짜리죠? 근데 지금 8천만 원인가 올라갔어요? 시가가 올라간 것도 처음 봤어요. 요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추징해야죠. 그 어떻게 추징해야 됩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준 거라면 추징해야죠 그 돈을. 실물을 확보를 못하면 금액을 가액을 추징해야 돼가지고 8천만 원 추징해야겠네요. 지금 시가로 추징하죠.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로 추징합니다. 8천만 원 추징돼요. 계속 오르면 좋습니다. 아니 이거 오른다는 게 시세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 시가가 올렸을 겁니다. 시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이니까 희소해지니까 올렸대요, 그냥 가격을 올렸다. 이게 뭐 스노우플레이크, 뭐 눈꽃 모양의 그 펜던트 목걸이인데. 아니 이게 딱 앞뒤 아기가 맞는 게요. 박성근 검사라는 사람이 선대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산 게 2022년 3월달이라는 거예요. 3월달이면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이때부터 뭔가 얘기가 오갔겠죠. 그럼 자기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김건희의 성정상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서희건설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 세탁을 통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것도 보니까 상품권 이건 이제 확인 안 된 건데 상품권 업자들을 만나면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이게 어떻게 샀지? 뭐로 샀지? 상품권으로 샀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알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금 세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게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해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그 사위가 그 국무총리 비서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선수재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윤석열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야지 그렇겠죠.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임명권자니까. 윤석열 씨하고 그 박성근 그 전 검사하고는 뭐 상당히 그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그런 불법 과정을 다 같이 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뇌물 공여의 공범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뇌물이 되는 거죠. 알선수재 정도가 아니라. 다 이게 공범입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셔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희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막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상품권을 통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목걸이를 VIP 할인을 받아야겠으니까 30대처럼 보인 50대 여자 VIP님이시니까 잘 할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 집에 있는 거 그거 가품이다 진품 아니고 가짜다 보세요 진짜 가짜잖아요. 그러면서 목걸이가 없었는데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특검이 그 목걸이를 딱 가지고 가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함께 이거 진짜예요 라고 제출을 법원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 김건희 씨와 변호인 측은 까무러 섰겠네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사건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철저하게 한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모조품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진품은 원래 다른 데 또 맡길 수도 없잖아요. 서희건설 니네가 준 거니까 이게 들통나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하면서 니네가 가지고 있어 하고 진품은 줬고 그리고 처음부터 가짜였던 것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색해 보이니까 그냥 오빠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특검이 그걸 발견하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 가짜 맞았잖아. 가짜밖에 없어. 난 처음부터 가짜 산 거야. 라고 그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또 얘기를 했던 거고 특검은 아마 알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거 저 구속되시려고 마지막 한 수를 두시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기를. 강펀치를 날린 거네요. 네. 근데 그 목걸이의 대가로 사실은 총리 그건 아직 모르죠. 예. 근데 일단 그 사서 준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사서 준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장이 된 건 사실이고 이 관계를 엮는 거는 불러서 다시 또 조사해야겠죠.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그 사위가.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서실장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찍어 누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목걸이를 선물한 서희건설의 큰 사위라는 거죠. 확인된 게. 맞습니다. 그런 관계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또는 중재인 취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재산적인 향응이나 이익을 제공하고 나중에 그 대가 비슷한 관계로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뭐 자리를 준다던가 무슨 이권 같은 걸 주면 뭐 사전 수뢰라는 죄명도 있죠. 여러 가지 죄명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고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추징금 이게 아닌가. 현물을 추징할 수 없을 때는 가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계속 그 회사에서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을 추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서희건설. 좀 전에 정기환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검 내에서도 누가 그쪽에 유리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토요일 날 서희가 내부적으로 문자를 하면서 관리실에서 폐쇄한다 등등이 이제 지금 오픈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압수수색하는 걸 알고 그걸 폐쇄를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위가 알려줬을 리는 없고 그 사위라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박성근 이제 그 공안 이제 부의 이제 과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형사부, 공안부 이런 데 주로 근무를 그렇게 했죠. 이제 했던 분인데 거기에서 알려줬다 안 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실은 사전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에 이제 딸이 셋인데 사위 셋, 딸 셋, 6명 중에 4명이 2명이 검사, 2명이 판사니까. 그러니까 마사이가 이제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판사하고 또 현직 또 있고 셋째 딸도 지금 지금은 옷을 벗어서 미국에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특검 조사 참고인으로 갔던 분의 이제 직접적인 얘기는 그 윤석열의 불리한 발언하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까무라쳤다는 거예요. 특검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
라고 할 정도. 김현우가 지금 보이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의 행태가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이냐라는 것. 직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강제 구인에 대해서 저런 결론을 내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럼 서희건설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압수수색 나올 거를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아예 폐쇄를 해버렸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내통을 하고 있던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증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서희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자 반클라프 목걸이 6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건은 지금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될 거냐? 아까 얘기해서 우리 껌 주고 받은 거 아니냐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드러난 것이 그것인데 실제 거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겠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줬느냐 이게 실제 범죄의 핵심인데. 그 집 사이는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갔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도 어디 가서 6천만 원짜리 반클라프 목걸이 주면 내가 지정한 사람 가족 중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켜줍니까? 아니 그 우리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쓰임새나 용도가 있었겠죠.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사위가 보수 쪽만 친하냐? 진보 쪽에도 친한 인물이 엄청 많아요. 요즘 제가 취재를 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 출신들은요 보수 진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검사는 검사 집단일 뿐이에요. 내가 죽이고 싶은 놈 죽이고 살리고 싶은 놈 살릴 수도 있다는 소위 말하는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이들에게 정권이 A다 B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김건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못 나간다는 것은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사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사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밝힐 거냐 의지가 얼마냐 저는 별로 없다. 아니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 특검으로 파견된 사람은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본능이 뭐가 나오느냐. 검사 DNA가 그대로 나온다. 소위 말하는 사법 카르텔 안에서 움직이니까 윤석열 하나를 처리하는데 왜 처리를 못합니까? 법무부 장관과 그러면 특검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해야 될 정도로 큰일입니까? 현장에서 이벤트가 생겼어요. 특별검사 쪽에서 현장 파견 검사가 문홍주 특검한테 연락했을 때 바로 조치해 라고 하는 소리를 왜 못하죠? 버티고 있고 거기서 정말로 깽판 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은연중에 드러나는 사법 카르텔의 단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희건설과 관련된 이 부분도 겉으로 나와 있는 이면 요까지는 수사하겠죠. 본질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헤쳐야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생기지 않는 정말로 책이 될 텐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체리 블러썸님께서 반클라프가 아니고 반클리프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싼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바체론 콘스탄틴도 발음이 저희끼리 바세린 그러고 저 바체론 콘스탄틴 그런 시계 하나가 시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지금 8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1억도 넘는데요. 근데 이게 서희건설 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계한 대표님 한 얘기랑 거의 같은 맥락의 뒷면의 얘기인데 검사들이 이 사건을 봅니다. 그럼 김건희를 내가 기소를 해야 돼요. 나에게 부여된 역할이 롤이 그거예요. 기소를 하는데 야 근데 김건희가 무기를 받아야 되나? 20년을 살아야 되나? 10년을 살아야 되나? 일단 구속영장이라도 나와야 되나? 이 단계별 사고들을 해요, 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서희건설의 목걸이는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더 큰 뒷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 이거 구입한 날짜가 3월 9일이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당선 축하 선물이네. 그렇죠. 당선 축하 선물이네. 근데 이거를 주고 나서 사이가 뜬금없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네? 그럼 이거 대가성이네. 근데 이 인맥 관계를 보니까 근데 대통령 취임식엔 여사가 초청했네. 그럼 여사 인맥이네. 이렇게 되면 이건 영장 나오겠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이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를 둘러싼 비리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이냐 그렇지 않지만 일단
이 특검이 출발하고 영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영장을 받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림의 규격은 가장 완벽하게 맞는 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건에 그래서 따르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네. 그러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자 반 클리퍼는 여기 그렇게 막 시청자분들이 막 구속영장을 댓글에 청구하는데 재밌게 구속영장이 써놨어요. 발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거래가 있는지.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이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도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다음 어떤 거래가 있느냐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만 딱 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서희건설이 보통 23위부터 30위권의 도급 순위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에요. 1조 한 1, 2천억 이렇게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딱 들어와서 도급 순위가 13위까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액이 1조 4천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지주택이라고 그러죠. 지역주택조합에서 아주 상당한 강자입니다. 이 회사가. 지방 아파트를 많이 짓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이제 갈등이 많죠. 굉장히 갈등 현장에서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게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는 형태죠. 거기에서 늘 한복판에 이 서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랭킹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겠는가. 이런 것도 이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을 할 수 없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세계의 선수들은 서희건설이 왜 그렇게 급성장을 했는지, 실력이 좋아서 성장을 했는지, 또는 정권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는지는 따져보면 되는데 이게 취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세계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반클리퍼와 관련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샀다는 거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전달했습니까? 전달자. 자, 첫 번째 누가 전달했느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비서실장이 회사 돈으로 뭐 깡을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상봉권으로 구매를 했다라는 어머니 명의로. 그렇죠. 구매를 했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최 비서실장이라는 여자가 어머니 명의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가져가서 전달했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비서실장도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준 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기가 구매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구매하기 직전에 이제 사장한테 전화했다는 건 나와요. 진술이. 사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랍니다 하고 사장이 직원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설명을 받고 비서실장한테 그럼 좋다. 그 가격에 구매해라 이렇게 이제 사인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사장도 뭐 CEO니까 월급 받는 사장이고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은 실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구입한 이 반클라프 목걸이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달된 목걸이가 그러면 김건희한테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는 일단 아니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궁에 빠져서 자 구매한 사실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검찰에서 내가 수사할 때 특검에서 제대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매한 사실은 존재하는데 구매 이후에 어떤 경로로 갔는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심병 평론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래서 비서실장이 지가 닦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돈으로 샀는데 닦아 먹었다. 근데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칩시다. 그 CEO가 나한테 가져와라고 해서 내가 닦아 먹었다 그냥 회사 돈으로. 대표님 오늘 어제 일자로 서희건설이 횡령 배임에 의한 공시를 내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그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송땡땡 부사장이 13억 7,500을 횡령했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 있어요. 그럼 혹시 이거 그냥 추정이죠. 이런 공시로 보면 이 뇌물하고 뭐 하느라고 이제 돈 빠진 게 있다. 근데 그건 누군가가 특정인이 이렇게 횡령 배임해서 나갔다. 혹시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날짜 오비락일지 모르지만 하필 어제 압수수색하고 하자마자 바로 그 공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그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제가 이제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서 이걸 이제 반클라프라니까 막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명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산 사람이 본인이 가져갔다. 또는 위에서 줬는데 위에서 가져갔다.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수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실물도 존재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산 사람은
전달까지만 자기가 했지 그 이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방클라프는 자극적인데 실제로 이게 입증해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구속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미 꼬리 자르기가 시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특검입니다. 특검에서도 이 사건을 이렇게 언론에 약간 공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특검의 진짜 속내는 뭐냐. 이거 서희까지 완전 다 파헤쳐야 한다. 이 사람들은 권력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심했다는 거. 요것은 이제 빠져버리고 나머지 요거 하나 방클라프만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해버린 거예요. 법정에 가서. 네. 내가 혼자 다 먹어버렸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김건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에 성패를 지고 있는 건 문고리 3인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고리 김건희는 어쨌든 기소들. 본인의 직접 동선이 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늘 가는데 병원 뭐 이런 몇 군데만 다니는 거고 네. 어쨌든 대체적인 김건희의 일은 그 신발 바꾸는 것까지 비서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들이 끝까지 말하자면 지금 전 대표님이 우려하는 대로 나는 모른다. 이렇게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가 중요한 관건이고 그래서 그 김건희를 빨리 신병 구속을 해야 이 문고리 3인방을 각계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는 진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이제 네, 네. 구조적 관계가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서 박근혜 때도 결국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문고리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무너지기 네.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한 앞으로 한 2주 네. 정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일단 벌써 이제 일부 무너지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요. 그 김건희가 그동안 이제 거짓말 이 목걸이 관련해서 한 것만 해도 한 8번 되더라고요. 네. 뭐 어머니 뭐 네. 2000년대 뭐 초중반에 뭐 어머니 뭐 회갑을 뭐 어쩌고 홍콩 하다가 어쩌고 이제 뭐 7순인가 8순인가 이제 막 얘기가 바뀌고 하는데 그렇게 김건희조차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면서 숨기려고 하는 게 혹시나 서희 측과 관련된 다른 어떤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은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댓글도 많고.